직선의 위치 관계 얘기할 거거든. 직선의 위치 관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직선이 있는데 어떻게 만날까? 이런 거지. 어떻게 만날까? 이런 겁니다. 자, 봐봐. 이런 상황.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남. 이런 상황. 이런 거죠. 두 직선이 평행함. 이런 것도 있어요. 두 직선이 일치함. 이런 거야.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날 때, 평행할 때, 일치할 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위치관계를 말할 때는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기울기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면 딴 거 필요 없어. 기울기가 서로 다른 거야. 됐죠? 그래서 기울기가 다르니까 어딘가에선 한 점 만나. 끝. 평행한다. 기울기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표평면에 축을 그리면 X축 그리면 X절편 다르죠? Y축을 이렇게 그리면 Y축, Y절편 다르죠? X절편, Y절편 다 다른데 기울기만 같은 거야. 그럼 일치하는 상황은요? 둘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뜻? 기울기도 같고 X절편도 똑같고 Y절편도 똑같아. 그래서 결론, 기울기를 갖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기울기가 다르다. 평행한다는 건 기울기만 같다. 일치한다는 건 기울기도 같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함.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 중에 독특한 상황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수직으로 직교하는 상황.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거야.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두 번째, 그럼 왜 수직으로 직교하는 경우에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까? 라고 하면 간단하게 증명 그냥 하나 해드려요. Y절편, X절편. 이거 지난 수업 때 안 했지? 이거까지 했나 혹시? 이거 안 했죠? 위치관계는 안 했지? 직선만 얘기하고 말았지? 막 기울기 얘기하고 막 X 증가량 Y 증가량 하고 막 X, Y, X1, Y 이것만 얘기했지, 그치? 네. 영서 얘기 들었죠? 네. 자, 갑니다. 그럼 내가 직선 두 개를 그려볼게. 하나 0,0을 지나는 직선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야, 지나야 돼. 요렇게요. Y는 MX. X에 0 넣으면 0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만 쓰면 되겠죠? 그 다음 얘랑 수직으로 직교하는 직선 하나 그려볼게요. 얘를 아이고 야 큰일 났다. Y는 NX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 두 직선이 직교하는 상황일 때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편하게 여기 X가 1일 때 이 점의 좌표 말할 수 있죠. 누구예요? 1,m입니다. X에 1 넣으면 Y가 M이니까. 됐죠? 이 점의 좌표는요. 1,n이 됩니다. X에 1 넣으면 Y는 N이니까요. 됐지? 그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관찰하면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럼 당연히 뭐가 돼? 피타고라스. 그래서 내가 이 점을 A, 요 점을 B, 그리고 얘는 원점 O라고 놓으시면요. A에서 O까지의 길이의 제곱이랑 B에서 O까지의 길이의 제곱을 더한 값은 A에서 B까지 길이의 제곱이랑 같을 겁니다. 피타고라스. 됐죠? 그러면 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죠.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OB 길이의 제곱입니다.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됐죠? 이 둘이 더한 값은 A에서 B까지의 길이. 자, 참고로 둘 다 X좌표가 1이에요. 그럼 여기 M에서 N까지 요 길이 그냥 말하면 되죠. 수직선처럼 보면 되겠네. 길이 몇이야? M-N. 이거의 제곱이랑 같을 거야. 됐죠? 전개하시면 M제곱, N제곱 더하기 2는요. 전개합니다. M제곱 더하기 N제곱 빼기 2Mn. 그래서 M제곱, N제곱 서로 없어지죠.
마이너스 2 나눠주면 m과 n을 곱한 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네. 자, 여기서 m하고 n이 뭐였어요? 두 직선의 기울기죠.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상황은 두 직선이 직교하는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기.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직선에서. 자, 봐주세요. 어떤 상황을 볼 거냐면 우리가 P라는 점이 있어. x1, y1이라고 할게. 그리고 L이라는 직선이 있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할게요. 직선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이때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좀 구해보자 라고 이제 물어보면 점이 이렇게 있을 거고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됐죠? 자,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볼게.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렇게 그으면 우리가 요 거리를 재면 이게 점하고 직선 사이 거리일까요? 아닐 거야. 왜? 거리를 물어보면 항상 최단 거리로 말하셔야 돼. 그럼 얘보다 더 짧게 선을 그을 수 있잖아. 어떻게 하면 될까? 수직으로 내리꽂으면 돼. 야, 됐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할 겁니다. 그럼 이 거리가 몇인지를 구하는 과정을 공식으로 한번 얘기해 드릴 거고 그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편하게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봐봐. 요 점이 아까 말한 P, 요 직선이 방금 말했던 L이라는 직선이라고 볼게요. 이렇게 해서 우린 이 점에서 직선까지 최단거리,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구해 볼 거야. 됐죠? 그럼 다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점 P에서 이 L까지의 거리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거리는 P에서 M까지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우리 P좌표가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선의 발, M좌표가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이 M좌표를요, 어디니? 문자로 표현해 볼게. M을 x2, y2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다시 P에서 M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X끼리 뺀 거 제곱해주고 Y끼리 뺀 거 제곱해주고 더해서 루트 씌우면 그게 거리잖아. 끝. 답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모르는 건 누구? X2하고 Y2 요 둘만 모르고 있죠? 이 값들만 구하면 되겠음. 됐죠? 그럼 이 값들은 어떻게 구할래? 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주는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돼. 내가 아는 상황이 크게 두 가지거든. 첫 번째, P에서 M까지 그은 직선하고 문제에서 준 L하고 서로 뭐 하는 상황이야?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 상황이지. 둘이 뭐 하는 상황? 직교하는 상황이야 라고 볼 수 있음. 그 말의 의미는 방금 했던 것처럼 기울기를 서로 곱해주면 몇 나온다? 마이너스 1 나온다. 이거 갖고서 얘기 하나 할 거야. 두 번째, 당연히 이 점, 수선의 발은 누구 위에 있어? 직선 L 위에 있지. 그럼 두 번째 이야기는 직선 L을, 점 M은 직선 L을 지난다. 라는 얘기 갖고서도 문제를 풀어나갈 거야. 그래서 딱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정리해 주시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조금 복잡한 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서 저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정리가 되겠지, 아 그럼 공식은 저거겠네, 외워야지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갈게요. 나는 다시 이 값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이 값들을 구하기 위해 문제에서 준 몇 가지 조건들과 상황들을 좀 볼게요. 첫 번째, P에서 M까지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봅니다. 자, PM의 기울기는요, x1, y1에서 x2, y2까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죠.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 이게 PM의 기울기. 자, 직선 L의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울기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거쳐도 상관이 없죠. by는 마이너스 ax 빼기 c랑 같고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빼기 b분의 c. 됐죠? 그럼 얘 기울기 누구야? x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b분의 a입니다.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는요. 보자마자 그냥 바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처럼 바꾸는 과정 어렵지 않죠? 얘 기울기 누구야? 마이너스 b분의 a. 이렇게 말해 주시면 돼. 됐죠? 자, 모르겠으면 하나씩 정리해 주시고 웬만하면 빨리빨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요. PM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랑 문제에서 준 L 직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b분의 a. 이렇게 둘이 곱하면 몇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1 나와야 된다. 됐죠?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플러스로 바꿔주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정리할 거거든. 요 정리하는 과정이 조금 이뻐야 돼. 그래서 요 정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 일단 양변에 똑같이 a분의 b, 여기도 똑같이 a분의 b를 곱해서 여기 약분시켜 버릴게. 그러면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얘는 a분의 b랑 같다고 할 수 있을 거야. 됐죠? 그리고 끝난 거 아니야. 한 번 더 정리해야 돼. 이거 정리를 이쁘게 해야 되거든. 왜? 너 x2 빼기 x1, y2 빼기 y1 얘네들이 누군지만 알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양변에 똑같이 이번엔 b분의 x2 빼기 x1을 둘이 똑같이 곱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요. 자, 똑같이 양변에 b분의 x2 빼기 x1을 곱해 주시면, 자, 어차피 같은 값을 곱했죠. 여기 약분돼서 남은 건 b분의 y2 빼기 y1일 거고요. 여기도 약분해서 남으면 a분의 x2 빼기 x1만 남을 거야. 됐죠? 이렇게 바꾼 다음 이 둘이 같은 거니까 이 둘의 같은 값을 뭐라고 할래? 라고 했을 때 k라고 설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둘이 볼게. y2 빼기 y1은 지금부터 bk라고 쓰면 되겠지? 이렇게 둘이 볼게. x2 빼기 x1은 지금부터 ak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 여기 있는 x2 빼기 x1, y2 빼기 y1을 지금처럼 ak, bk로 바꿔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꿔서 다시 표현을 해보면 ak의 제곱입니다. a제곱, k제곱. bk의 제곱이죠. b제곱, k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다. 됐죠? 하나 더. k제곱이 둘 다 있어요. 공통인수 앞으로 뺄게. 그럼 k제곱에 루트 씌워놨지? 자, k제곱에 루트 씌워놨죠? k제곱에 루트를 씌워놨음. 얘는요. 절대값 안에 루트 안에 제곱이 있네. k가 양수면 그냥 쓰고 음수면 부호 반대로 바꾸네. 이거 우린 뭐라고 해? 절대값 k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여기까지 정리할 겁니다. 절대값 k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됐죠? 그래서 다시 우리는 얘만 구하면 돼. 수직인 관계에서 x2 빼기 x1과 y2 빼기 y1을 k라는 새로운 문자로 표현할 수 있음. 그래서 나는 얘를 새로운 문자로 표현해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나한테는 누구만 있으면 된다? k가 누군지만 알면 된다. 됐죠? 자, 계속합니다. 저기서 말했던 수선의 발 m값은요. 직선 L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x좌표, y좌표를 직선에 대입해도 등호가 성립될 거야. 그래서 ax2, by2 더하기 c는 0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럼 얘를 갖고 k값을 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뭐 하겠어요? 얘하고 연립하고 정리할 거예요. 자, 이거 정리 한번 하면 이렇게 돼. y 넘어가면 y2는 지금부터 bk 플러스 y1이라고 쓸 수 있고요. x1 넘어가면 x2를 지금부터 ak 플러스 x1이라고 말해도 되겠지. 그럼 얘네들을 여기 있는 x2, y2에 대입해서 다시 써주면 a, ak 플러스 x1, b, bk 플러스 y1 더하기 c는 0입니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고요. 전개해 주시면 a제곱 k, ax1, b제곱 k, by1 더하기 c는 0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네. 아, 힘들어요. 근데 내가 쓰고 있잖아요. 눈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k, 여기도 k가 있으니까요. k 묶어서 쓰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거고요. 나머지 k가 없는 것들을 오른쪽으로 넘겨버릴게. 그럼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달아서 ax1, by1 그리고 c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오, 계산했습니다. k는 누구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마이너스 ax1 by1 그리고 c라고 할 수 있겠음. 됐죠? 드디어 k값이 누군지 알았으니 우리 뭐 하면 돼? k값 대입해서 써주시면 그게 바로 거리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요. 그대로 넣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x1 by1 c 그리고 여기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곱한 값입니다. 자, 당황하지 마세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내가 쓸 때 마이너스를 없앴습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절대값 마삼이나 절대값 3이나 똑같은 값이잖아. 그래서 그냥 반대로 바꿔서 썼고요. 두 번째, 절대값 안에 보시면 분모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제곱 더했습니다. 음수 나올 리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분모까지 굳이 절대값을 씌울 필요는 없겠네. 그래서 분자에만 이렇게 절대값 씌우고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얘 제곱하면 누가 나와? 루트 벗겨서 얘 나오는 거죠? 그럼 분모에 있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거의 제곱값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서로 뭐가 돼? 약분이 하나씩 되겠죠. 그래서 결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by1 그리고 c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증명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은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증명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중간에 연산이 좀 복잡하거나 바꿔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어렵진 않았어요. 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겠네. 근데 한 점이 누군지 모르네. 문제에서 준 정보들을 이용해야 되겠죠. 두 직선이 수직이야. 그리고 수선의 발은 직선 위에 있어. 얘네들을 잘 엮으면 어렵지 않게 말할 수 있었음. 자, 그러면 결론. 공식을 외워야 되니까 외우는 과정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일단 직선은 xy 상수는 0꼴로 쓰셔야 돼. 직선의 방정식 일반 형태로 쓰셔야 돼. 그리고 나서 거리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루트 x 앞의 개수와 y 앞의 개수 x 앞의 개수와 y 앞의 개수를 제곱해서 더해주세요. 그리고 루트 씌웁니다. 다시 제곱 더해서 루트 씌웁니다. 이거 약간 피타고라스 느낌 나죠?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값 분의 점 P의 X좌표를 요 직선의 X에 점 P의 Y좌표를 직선의 Y에 그대로 그냥 대입해서 분자에 써주시면 돼. A 요 자리에는 X1을 B 요 자리에는 Y1을 그리고 상수는 그냥 쓰시면 되고요. 절대값 뿅 씌우시면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다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by1 플러스 c라고 하시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봐봐. 1번입니다. 두 점을 잇는 선분 A, B에 누구를 지나요? 누구 지나요? 누구 지나요? 중점을 지나요. 중점이 누구예요? 1대1 내분점. 중점 어떻게 구해요? 평균 구하면 돼요. 맞아?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거네요. 중점을 지난다고 너 중점 알아 몰라? 알지? 누군데? x값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 y값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 그럼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지나고 기울기가 몇이다? 마이너스 3인 직선의 방정식을 말해줘. 인 거네요. 됐죠? 그럼 기울기가 누군지 압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1차 함수로 쓰면 되지 않겠어? y는 x 앞에 개수가 마삼인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잖아. 그럼 y는 무조건 몇 나와야 돼?
마이너스 2 나와야 돼. 맞아?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x 플러스 3. 됐죠? x에다 마3 넣잖아? 그럼 이거 뭐가 돼? 0 돼서 그냥 없어져. 그럼 y는 누군 거야? 마이너스 2인 거야. 됐습니까? 됐죠? 어렵지 않죠? 또 다시 마3, 마이너스 2라는 이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쓸 때 기울기 알고 있으면 앞에다 쓰세요. 그 다음 뒤에서 맞춰주면 돼. x자리에 마이너스 3 넣으면 이거 0 돼서 없어지겠지? 그럼 마3 넣으면 0 돼서 없어지게 1차식 만들어줘. 그럼 y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는 부호가 반대, 얘는 지부 그대로 오는 그런 상황이 보일 겁니다.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에 꼭 직접 말할 때도 비슷하게 얘기했죠?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정리하시면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1. 답입니다. 됐죠? 자, 2번입니다. 이번엔 마찬가지. 이번에 선분 A, B를 몇 대 몇으로? 몇 대 몇? 2대 1. 2대 1로 내분한대. 2대 1로 내분한대. 2대 1로. 어? 2대 1로 내분한대. 그럼 봐봐. 2대 1로 내분하는 점좌표 말하면 되잖아. 자, A, B예요. 순서 잘 지켜요. A 좌표가 마이너스 5, 0, B 좌표가 1, 3인데 얘를 2대 1로 내분. X 좌표 보겠습니다. 내분이니까 더하죠. 더한 값 3분의. 자, 뒤에서부터 크로스 잘해와. 크로스 뿅, 크로스 뿅. 됐죠? X 좌표 먼저 보면 1하고 2 곱해서 요렇게, 마이너스 5랑 1 곱해서 요렇게. 이게 X 좌표. 3분의 Y 좌표는 3하고 2 곱해서 6. 어차피 0이네요. 안 씀. 그럼 결론 내분점 좌표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2겠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겁니다. 마이너스 1, 2라는 점하고 2, 5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요? 기울기 어떻게 되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그럼 여기 뒤에 있는 x에서 앞에 있는 x를 뺀 값분의 뒤에 있는 y에서 앞에 있는 y를 뺀 값. x끼리 뺀 값분의 y끼리 뺀 값. 기울기 몇이야? 1이네요. 그럼 기울기가 1이고 마이너스 1, 2 혹은 2, 5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x 앞에 개수는 1이고요. x에 2 대입하면 y는 무조건 5가 나와야 됨. 한 개씩 만들면 돼요. 그래서 결론 y는 x 플러스 3. 2 넣으면 5 나오죠. 마이너스 1 넣으면 2 나오는 것도 맞네요. 그래서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어려워요. 문제에서 말한 됐죠? 문제에서 말한 대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대표 문제 3번입니다.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x가 증가된 양 분의 y가 증가된 양. 앞에 있는 점에서 뒤에 있는 점까지 x 얼마 증가했죠? 말해요. y 얼마 증가했죠? 말해요. 그럼 되겠습니다. 자, 대표 문제 3번 바로 갑니다. 3번 갈게요. 자, 봐봐. 이거 앞에 좀 봐주세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좀 봐봐. 점 3개가 있거든? 이 점 3개가 한 직선 위에 있대. 점 3개가 한 직선 위에 있대.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이게 무슨 뜻이지? 어떤 상황이지를 계속 고민해 주시면 돼. 그러면 뭔가 생각할 게 많이 없어. 뻔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 그 말의 의미는 한 직선이 이렇게 있어서 이 위에 점 3개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누가 A, B, C인데 나도 몰라. 어쨌든 이렇게 있대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봐봐. 요 두 개 점을 이어서 만드는 직선이나 이 두 개 점을 이어서 만드는 직선이나 아니면 끝에와 마지막 요 두 개를 이어서 만드는 직선이나
모두 똑같은 직선 아니야? 맞아? 맞아? 이렇게 두 점을 이어서 직선 만들든 요렇게 두 개 이어서 만들든 요렇게 두 개 이어서 만들든 어쨌든 똑같은 직선이잖아. 봐드릴까요? 그러면 AB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 BC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 AC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이 다 똑같은 거라고. 똑같다는 얘기는 뭐야? 기울기도 같고 x절편 같고 y절편 같고 다 똑같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한번 관찰해 볼까 합니다. 왜 이래? 어? 어? 왜 깜짝아. 예. 왜 녹화되고 있어? 깜짝아.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게. 봐봐. 어차피 같은 직선이니까 기울기 다 똑같고 x절편 다 똑같고 y절편 다 똑같잖아. 그럼 가장 처음에 기울기 먼저 볼게. 기울기. AB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BC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CA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어차피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AB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 x의 증가된 양분의 y의 증가된 양. 뒤에 있는 x에서 앞에 있는 x를 빼면 a 빼기 3 증가했죠? 분의 뒤에 있는 y에서 앞에 있는 y를 빼면 a 플러스 3 y가 증가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AB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BC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이번엔 앞에서 뒤에 거 뺄게. 앞에 있는 x에서 뒤에 있는 x를 빼면 a 플러스 1. 앞에 있는 y에서 뒤에 있는 y를 빼면 a 빼기 5. 여기서 이런 친구들이 있죠? 왜 얘는 앞에서 빼고 아까 쟤는 왜 뒤에서 빼요? 라고 하면 똑같이 뒤에서 빼세요. 어차피 분모 분자 둘 다 마이너스 곱하면 같은 값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방향과 순서는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한가의 방향으로 가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CA입니다.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x끼리 뺀값 앞에서 뒤에 거 빼면 4, 앞에서 뒤에 거 빼면 마이너스 8. 됐죠?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걸 내가 알 수 있네요. 그럼 결론. 얘도 마이너스 2고 얘도 마이너스 2고 다 마이너스 2여야 되잖아. 같은 직선이니까. 그럼 우리는 딱 하나만 보면 되죠. 요거만 봅시다. 양변에 a 빼기 3을 곱하면 a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 될 거고요. 넘어가면 3a. 3이죠. a는 몇이다? 1이다. 그래서 a가 1이면 기울기가 다 똑같네? 그럼 다 같겠지 뭐.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3번이었습니다. 됐을까요? 기울기 안 해봤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둘 다 해보세요. 결과 똑같습니다. 네? 똑같다고요, 결과. 네가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해보면 되잖아. 빼보면 되는데 왜 안 해봐? 해봐. 자, 넘어갑니다. 대표 문제 4번이에요. 자, 안 해보면 계속 몰라요. 본인 해보셔야 됩니다. 잘 앞에 따라하시고 잘 봐주시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상수 A, B, C가 있는데 이때 A, B에 곱한 게 0보다 작고요. B, C를 곱한 게 0보다 크다고 나왔거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A, B 곱한 게 0보다 작아. 무슨 뜻일까요? 시은아 무슨 뜻 같니? 뭐가? 그러니까 제대로 정확하게 말해주셔야 돼. 둘이 곱했는데 음수야. 둘의 부호가 달라. 됐죠? 둘의 부호가 달라. A가 플러스면 B가 마이너스인 거고 A가 마이너스면 B가 플러스라고. 됐음? 둘의 부호가 다르다고. 그럼 BC를 곱한 게 0보다 커요? 무슨 뜻일까? 둘의 부호가 같아. 그래서 앞에서 준 이 내용이 뭐냐? A, B, C의 부호 관계를 주는 거야. 됐음? A, B, C의 부호 관계를 주는 겁니다.
우리 이 정도는 그냥 수업 시간에 한번 들으면 다음에 봤을 때 아, 부호관계네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보면서 계속 익히셔야 돼요.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A랑 B의 부호가 다르지. 예를 들어 A가 양수라고 해봐. 그럼 B는 뭐가 되는 거야? 음수. 근데 B, C의 부호가 같잖아. 그럼 C의 부호는 뭐가 돼? 음수. 이렇게 될 거야. 아니면 A가 음수고 B가 양수일 수도 있지 않아? 그럼 C는 뭔데? 양수겠지. 맞아? 그럼 두 가지 상황이야. 이렇게 될 거야. 이거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어. 그냥 눈으로 보시면 돼. 그래도 어색하니까 한번 정리해 놓을게. A가 양수고 BC가 모두 음수이거나 A가 음수고 BC가 모두 양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직선이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말해줄래? 그럼 너는 이 직선 그려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을 그리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능력꼴로 나온 게 아직 익숙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한테 익숙한 꼴로 바꿀 거야. BY는 마이너스 AX 빼기 C. 됐죠? 넘긴 거잖아. 받아들여요? 이거 안 돼요? 어려워요?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빼기 B분의 C. 됐죠? 됐죠? 양변에 B 나눈 거잖아. 이때 그쵸? 효진이 뭔가 그 의심스러운 눈초리. 선생님 B로 나눠도 돼요? 라고 누군가 물어볼 수도 있어. B가 0이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봐봐. B가 0인 상황이 있어? 없잖아. 양수 아니면 음수잖아. 만약 B가 0이었다면 곱한 게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겠지. 맞아? 곱해서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일단 그 둘 중에 누구도 0은 아니라는 뜻이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나눠도 상관없네. 그럼 이렇게 바꾸면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 아니에요? 1차 함수. 기울기 누굽니까? 마이너스 B분의 A. 기울기 볼게. 양수야 음수야? 라고 하면 A랑 B를 나눴네? 근데 A랑 B의 부호는 서로 어땠어? 뭐가 됐든 달랐지. 그럼 부호가 다른 두 수를 나눴습니다.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인데 마이너스 붙었네? 그럼 뭔데? 양수. 기울기가 양수인 1차 함수구나. 됐음? 해석하는 거야. 두 번째, 얘가 누구야? Y절편. B하고 C의 부호는 서로 어땠어? 뭐가 됐든 같은 거였지. 맞아? 그럼 부호가 같은 거 둘이 나눴습니다. 양수겠죠.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 바뀌었네? 그럼 뭔데? 음수네. Y절편이 음수. 그럼 여러분들은 좌표평면에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기울기는 양수고 Y절편이 음수인 1차 함수 직선을 그리면 돼. 어떻게 되겠어? 이거지 뭐. 됐습니까? 그럼 결론 어디 안 지나요? 이 사분면을 지나지 않습니다. 끝.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할 때 막 되게 대단한 뭔가 스킬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읽는 거야. 읽는 거야. 됐어요? 보는 게 아니라 읽는 거라고. 읽으세요. 그러시면 돼요. 대신에 잘 읽으셔야 되겠죠. 어렵지 않아. 보시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5번 보시면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직선이라고 했습니다.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이거 직선 맞아? 이거 직선 맞아요? 연아야 맞아? 왜? 왜? XY 상수는 0꼴이잖아. XY 다 1차. 맞잖아. 됐음? 아니 XY 상수는 0인데 XY 다 1차잖아. 그럼 직선. 맞아? 직선 맞겠지. 이 직선이 실수 누구에 관계없이 실수 K에 관계없이 K에 1을 넣어도 K에 2를 넣어도 K에 10을 넣고 K에 마이너스 몇을 넣어도 항상 지나는 X값과 Y값 좌표가 있대. 점이 있대. 이 말인 거죠. 그럼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게 해주는 적당한 점이 있나 봐. 됐습니까?
항상 성립해 는 0이 되게 해주는 적당한 x값과 y값이 있나봐. 그 값들을 말해줘. 인 표현이네. 따라와요. 유리나 괜찮아? 따라왔어? 받아들여요? 어떤 직선인지 나도 몰라. K가 1일 때 직선 그려봐. 2일 때 그려봐. 3일 때도 그려보고 막 그려볼게. 무수히 많은 직선을 그릴 수 있을 건데 K가 누가 오든 직선을 그렸을 때 얘가 꼭 지나는 어떤 점이 있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는 0이 되게 만들어주는 XY 값이 있나봐. 됐습니까? K에 대한 항등식. 그러면 우린 얘를 이렇게 관찰해 보겠습니다. K가 있는 애들과 K가 없는 애들로 나누어서 항등식 해석 그대로 해주겠습니다. 자, 전개하시면요. 2xk 됐죠? 전개하시면요. 마이너스 3x 전개하시면요. 마이너스yk죠. 전개하시면 플러스 4y가 되겠네. 그 다음 여기 k가 있네요. 플러스 1 k가 없네요. 플러스 1 됐죠? K가 있는 애들과 없는 애들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해서 K에 관계없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0이고 얘도 0이라는 말. 됐음? 그럼 2x 빼기 y 플러스 1이 0이고 동시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4y 플러스 1도 0이라는 거죠. 위에 것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밑에 것도 만족한다는 얘기네. 그럼 이때 우리가 얘를 다시 얘기해 본다고. 직선입니까? x, y 상수는 0인데 1차내 직선. 직선입니까? 직선. 이 둘이 위에도 만족하면서 밑에도 만족하는 애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볼까? 인 표현이죠. 맞아? 그럼 결론. 얘를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 그 해는 뭘 의미해? 두 직선의 교점좌표를 의미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표현된 식이 보일 거야.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직선 맞죠? 어떤 직선이야? 두 직선의 교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야.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고. 됐음? 자, 결론. 우리는 교점을 찾습니다. 처음에 주어진 식에다가 4를 곱해서 쓸게요. 8x 빼기 4y 플러스 4는 0. 마이너스 3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0. 해서 둘이 더해주시면 5x 플러스 5가 0이겠죠? x는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었습니다. K에 누굴 넣어도요. 됐죠?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표현은 사실 요겁니다. 얘가 무슨 의미야?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으로 해석이 돼요. 어떤 뜻을 갖고 있어?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무조건 지나는 어떤 직선인 거야. K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됨. 됐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6번. 방금 했던 이야기를 사실 받아서 그대로 6번 문제를 풀 거예요. 해서 6번 문제를 푸는 과정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여드릴 거거든. 지금의 해석을 다시 해봅니다. 자, 문제 보세요. 두 직선의 교점과 0,0을 지나는 직선을 말해줘. 이때 첫 번째, 우리 문제에서 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방금 했던 항등식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K x 빼기 2y 플러스 1 더하기 3x 빼기 2y 빼기 1은 0. 됐죠? 이거 직선 맞습니까?
어차피 전개에서 x끼리 묶고 전개에서 y끼리 묶고 상수들 뿅 써서 는영꼴로 쓰면 x 1차, y 1차 는영꼴 상수 맞잖아. 됐어? 직선 맞네. 근데 얘는 어떤 직선이야? k 값에 누가 오든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얘도 0이고 얘도 0인 거죠. 얘가 0이라는 건 이 직선을 의미합니다. 얘가 0인 건 이 직선을 의미하네요. 그럼 두 직선을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을 항상 만족하는 직선이겠네. 뭔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이렇게 쓰고 해석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문제 푸는 거 보여드리고 이게 아닌 그냥 교점을 구해서 푸는 것도 보여드릴 거야.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원방 때문에 그래요. 원에서도 얘가 나올 거거든. 근데 그때는 답이 없어. 무조건 항등식 만들어서 풀어야 돼. 그래서 보여드립니다. 자, 첫 번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K가 누가 오든 이 직선은 항상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날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이 직선이 원점도 지났으면 좋겠대. 0,0도 지났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럼 x에다가 0, y에다가 0 넣어도 등호 성립했으면 좋겠어. 지나는 점이니까 대입해도 상관없음. 그러면 xy 0 넣으면요. k 빼기 1은 0이 되니까 k가 몇이다? 1이다. 됐음? 그럼 k 자리에 1을 넣으면 얘는 두 직선의 교점도 지나면서 x, y 각각 0을 넣어도 등호 성립하네. 교점도 지나고 원점도 지나는 직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k 자리에 1 넣어서 나오는 값 정리해 주시면요. x 빼기 2y 플러스 1, 3x 빼기 2y 빼기 1은 0이라고 쓸 거고요. 마무리해 주세요. 4x 빼기 4y는 0. 결론 x 빼기 y는 0. 됐죠? 난 이거 좀 불편한데 y는 x라고 하면 안 돼요? 뭐 안 돼요? 상관없습니다. 됐죠? 끝. 그럼 두 번째. 이렇게 등식 써서 문제를 푸는 표현이 조금 익숙치는 않을 수 있어. 그래서 그냥 직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역입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납니다. 교점 구하세요. 뭐 하면 돼? x 빼기 2y 플러스 1은 0하고 3x 빼기 2y 빼기 1은 0을 연립하면 되죠. 그래서 바로 교점을 그냥 구해버릴게. 그럼 둘이 빼면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0이니까요. x는 몇이야? 1. x가 1이네요. 그럼 y는 몇이에요? 1. 그럼 교점이 누구야? 1,1. 됐죠? 자, 교점 지나고 누구도 지나? 원점 0,0도 지나네요. 그럼 1,1과 0,0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 몇이에요? 1이죠. y는 x. 됐죠? 기울기가 1이고 0,0을 지납니다. 끝. 같은 결과가 나오네요. 해서 웬만하면 여러분들한테 왼쪽 표현보다는 오른쪽 표현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주긴 할 거예요. 그 이유는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심플해. 얘는 뭐야? 식 세워야 돼, 대입해야 돼, K값 찾아야 돼, 다시 넣어야 돼, 정리해야 돼. 얘는 연립해, 두 점 지나는 직선 방정식 구해, 끝. 답이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얘를 많이 얘기해 줄 겁니다. 하지만 다 보여드린 이유는 뭐 때문에? 원의 방정식에서 똑같은 형태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들이 보일 거거든. 근데 걔는 이렇게 직접 못 구해요. 복잡해서. 그래서 꼭 이 방법도 알고 계시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가시면 32페이지로 갑니다. 32페이지입니다. 네, 자 보시면요. 32페이지에 있는 문제 두 문제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보시면요. 안 돼요. 쉬는 시간 하면 누구 한 명 도망갈 거야. 그래서 안 돼요. 쉴 수 없어. 이건 보고 가. 그렇지? 자, 보겠습니다. x 절편이 여기 되게 시원하다. 이 자리 완전 꿀이네. 자, x 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다음 직선이랑 뭐 한다고? 평행한다고. 그죠?
x절편 마이너스 1이고 이 직선이랑 평행한데 얘랑 평행한데 뭐가 같다고? 기울기가 같다고. 그럼 기울기 몇인 거야? 4. 됐죠? 그럼 결론. x절편이 마이너스 1이다. 지나는 점을 줬지. 누구?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기울기가 몇인? 4인 직선 말해줘. 이게 1번인 거야. 됐죠? 그럼 y는 기울기 4입니다.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y값 몇 나와야 돼? 0. 그럼 뒤에다 쓸 게 없네. 끝. 답이네요. 정리하면 y는 4x 플러스 4. 답입니다. 이거야. 안 어렵죠? 자, 2번입니다. 마이너스 2,1을 지나고 다음 직선이랑 수직이에요. 수직이라고 했습니다. 수직이야 두 직선 기울기의 곱이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됐죠? 얘 기울기 몇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괜찮아요? 마이너스 3분의 1 괜찮아요? 왜? x 넘기면 마이너스 x 3 나누면 y는 됐잖아. x 앞에 개수가 기울기잖아. 받아들여? 얘 기울기 몇이라고?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얘랑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몇일까?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얘랑 수직인의 기울기 몇일까? 3.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이 정도 우리 암산 가능하잖아. 됐어요? 괜찮아? 혹시 내가 과대평가한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결론. 2번에서 하는 말은 이거네. 마이너스 2,1을 지나고 기울기가 몇인? 3인 직선을 말해줘. 됐어요? 사실상 문제 읽으면서 네가 써야 될 게 많지 않아. 이것도 사실 안 쓸 거잖아. 기울기 3이야? y는 3.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는 순간 y는 무조건 1 나와야 돼. x 플러스 2 더하기 1. 됐잖아. 1차씩 쓰면 되니까. 그래서 결론. y는 3x 플러스 7.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끝입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있는 대표 문제 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문제 2번을 보면 이런 식이야 또. 그러니까 별거 없어. 그냥 문제만 잘 읽어. 문제에서 말하는 상황만 잘 보면 돼. 이 상황에 대한 어떤 풀이에 대한 아이디어가 막 되게 복잡하고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너무 당연한 것들이야.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선이 3개가 있거든. 하나 둘 셋. 이 3개의 직선을 그렸는데 삼각형을 이루지 않았으면 좋겠대. 근데 직선 3개를 좀 눈여겨봐봐. 첫 번째 직선이죠. 그릴 수 있다? 두 번째 직선 그릴 수 있죠. 뭐 기울기 알고 y좌편 알고 다 알잖아. 하나 더. 내가 이 2개를 그리려고 딱 봤을 때 기울기 서로 어때요? 달라요. 그럼 기울기가 다르니까 당연히 내가 이 두 직선을 그리면 어딘가 한 점에서 만나겠지. 맞아?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을 일단 그리고 시작할게.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한테는 이제 이 마지막 직선을 그려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마지막 직선 하나 딱 그렸는데 그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직선 하나 딱 그릴 거야. 그렸어 이렇게. 그럼 삼각형 만들어져요? 만들어지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됐음?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러지 마 제발. 그럼 내가 직선 그렸어 이렇게? 아니야 삼각형 만들어졌잖아. 안 그랬으면 좋겠다니까.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될까? 라고 하면 이미 내가 직선 2개 그렸잖아. 이 둘 중에 하나랑 평행하게 그으면 돼. 예를 들면 이렇게 그으면 삼각형 만들어져? 아니잖아. 됐음? 아니면 이렇게 그으면 삼각형 만들어져? 아니잖아. 받아들여요? 그럼 내가 보는 건 이거라고. 직선 3개를 그었는데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그 말은 적어도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면 돼. 세 개가 다 평행하면 당연히 삼각형 안 만들어지지. 최소한 적어도 두 개가 평행하면 삼각형은 안 만들어질 거야. 지금처럼. 그러면 얘 기울기가 A라고 써져 있네. 그럼 첫 번째 직선이랑 평행해요? 기울기가 같으면 되지. A의 몇이 오면? 이거 오면 되겠네. 아니면 두 번째랑 평행해요? A의 몇이 오면? 마이너스 1이 오면 되겠네. 그래서 결론 A의 2 또는 마이너스 1이 오면 적어도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는 상황이니까 삼각형 3개 그려도 삼각 안 만들어질 거야. 됐음?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직선 두 개를 띡 그려놨다. 여기에 직선 하나를 더 그릴 건데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상황이 또 있어. 그게 뭘까? 봐, 다시. 내가 삼각형을 그려보겠어. 직선을 그려보겠음. 이렇게 그렸어. 삼각형 만들어지네? 이거 안 된다며. 그럼 대신에 봐봐. 내가 얘를 이렇게 그으면 삼각형 안 만들어지지. 맞아?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 그럼 봐봐. 두 가지 상황이야.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직선 3개를 그었을 때 적어도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거나 아니면 세 직선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날 때 일 거야. 그래서 평행할 때를 보고 A값 두 개를 바로 뽑아냈습니다. 눈으로 보면 되죠. 그럼 세 직선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를 하려면 두 직선의 교점을 나머지 직선이 지나면 되는 거 아님? 됐어요? 그럼 두 직선의 교점 필요하네요. y는 2x 플러스 1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하고 이 둘의 교점이 필요하네. 어떻게 하면 돼? 연립하면 되잖아. 2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x 플러스 4랑 같은. 넘어가면 3x가 3이니까 x는 몇이야? 1. 그럼 그때 y는 몇입니까? 3. 됐죠? 그럼 교점좌표 뭐였다? 1,3. 얘를 누구도 지난다? y는 ax 플러스 2도 지나면 된다. 그럼 x에 여기 1 넣으면 y는 3 나오도록 a 값을 설정하면 된다. 됐습니까? a가 몇일 때? 1일 때. 됐습니까? 그래서 결론.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a 값은 모두 누굽니까? 라고 하면 a에는요. 1 또는 2 또는 마이너스 1 해서 총 3개의 a 값을 쓰시면 삼각형 안 만들어져. 라고 볼 수 있겠네. 끝.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되게 어려운 건 아닐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계속 생각해 줘야 돼. 어떤 상황이지? 문제에서 말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그려줘야 되지? 그럼 난 뭘 봐야 되지? 이런 걸 보시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연습해야 여러분들 2학기 때도 어쨌든 지금이랑 비슷할 거야. 추가 프린트 나올 거고 그거 변형될 거고. 그랬을 때 변형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문제를 잘 읽는 거야. 전에 추가 프린트 문제는 이렇게 풀었으니까 얘도 똑같이 풀어야지? 아니야. 상황이 바뀌었잖아. 그럼 바뀐 거에 맞게 생각해주면 돼. 아셨죠? 그래서 바뀐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잘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 문제 3번으로 갑니다. 뒤로 가시면 되겠죠? 자, 페이지 넘기시면요. 자, 3번 문제 이렇게 있고요. 문제 볼게요. 자, 1,2라는 어떤 점이 있어요. 이 점에서 다음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좌표를 구해주세요. 자, 그림으로 관찰해보면 이런 상황일 거야. A라는 점이 이렇게 있거든. 1,2라고. 그 다음 직선이 이렇게 있나봐. 됐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 우리는 이 점에서 직선에다가 수선을 긋고 이 수선의 발을 뭐라고 하자? H라고 하자. 됐죠? 그럼 이 그림이 보였을 때 너네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일단 첫 번째, 나는 H의 좌표가 필요하니까 H 좌표 누군데? 몰라. 그럼 뭐라고 해? A, B 이렇게 넣을 수 있겠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 친구들은 이렇게 말할걸? A,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1이요. 맞아? 왜?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럼 일단 지금은 A, B라고 놓을게. 그리고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 당연히 이 H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야. 두 번째, A점에서 H까지 그은 선, 이 파란 선은 문제에서 준 직선과 수직으로 만나고 있어. 내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 됐어요? 그럼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기울기의 곱이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됐음? 그러면 문제에서 준 직선 기울기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얘기할 수 있네. AH를 연결한 직선은 기울기가 몇이다? 2이다. 됐습니까? 둘이 곱해야 마이너스 1 나오니까. 그럼 내가 아는 건 A부터 H까지 그은 직선의 기울기가 2예요. 자, A점 1,2, H는 A, B. 그럼 내가 아는 건 첫 번째 기울기죠.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이 2가 나온대. 두 번째, 저 H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B를 마이너스 2분의 1 A 더하기 1이라고 말해도 된대. 이게 끝 아니겠어? 그럼 뭐 해주면 돼? 연립해서 A값 B값 말하면 답이지 뭘. 그래서 정리하면 B-2는 2A 빼기 2가 될 거고요. 넘어갑니다. B는 2A랑 같은 값. 오, 대입해야지 바로. 2A는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죠. 2분의 5A가 1이니까 A는 몇이야? 5분의 2야. 됐죠? 그럼 A가 5분의 2였어. B는 뭐였는데? 2배 하면 B래매. 그래서 결론. H의 좌표는요. 5분의 2, 5분의 4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끝났어요. 이게 다야.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때 썼던 표현이 비슷하게 나와. 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 점에서 수선의 발을 그은 다음 그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가 바로 거리잖아. 맞아, 비슷하게 나와. 그리고 그때 썼던 아이디어 똑같아. 저거 직선 위에 있네? 서로 수직이네? 곱하면 마이너스 1이겠지? 이거 그대로 쓰는 거야. 됐습니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 자, 우측으로 가볼게요. 4번입니다. 먹고 오세요. 자, 4번 보시면 4번입니다. 마찬가지. 문제 그냥 읽으시면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이거 혹시 이거 본인 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보시면 봐봐. A, B 두 점을 잇는 선분이 있어. 그 선분의 뭘 구하라고? 글씨 읽을 줄 알잖아요. 뭘 구하라고? 수직 2등분선. 수직으로 2등분해주는 선. 됐죠? 네가 수직을 모르니 2등분을 모르니 다 알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뭔지 또 상황을 잘 관찰해야지. 뭐 A라는 점이 있나봐. B라는 점이 있나봐. 이 둘을 이은 선분이 이렇게 있나봐. 됐죠? A부터 B까지. 이 선분을 수직으로 2등분하는 선을 구해줘. 인거네. 그럼 수직으로 2등분하니까 그려봐야지. 수직으로 2등분이니까 딱 반 잘라야 되겠지. 이렇게. 난 요거 파란 선만 구하면 되는 거네. 됐어요?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뭔지를 보셔야 돼. 그럼 보고 나면 야, 어떻게 할래? 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두 가지가 나와야 된다고. 뭘 것 같아? 두 가지야. 뭘 것 같아? 아무거나 말해봐. 뭘 것 같아? 아무거나 말해봐. 뭘 것 같아? 아무거나 말해봐. 뭘 것 같아? 내분점. 내분점 나올 거야. 내분점.
무슨 내분점? A, B의 2등분이잖아. 그러면 이 파란 직선은 무조건 누구를 지나냐? A, B의 중점 지난다고. 이거 써야 될 거야, 당연하지. 맞아? 너무 당연하잖아. 그럼 두 번째 또 뭐 있을까? 두 직선이 있는데 뭐가 보여 저기? 직각 보이잖아요. 뭐야? 직교한다고. 직교한다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직교한다는 말을 보면서 바로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A, B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 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X끼리 뺀값분의 뒤에서 앞에 거 빼면 6분의 Y끼리 뺀값 2에서 4 빼면 마이너스 2겠죠. 기울기 몇인데?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맞아? 그럼 당연히 네가 구하려는 수직 2등분선의 기울기는 몇이어야 된다? 3이어야 된다.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맞아? 그러면 기울기가 3이고 됐죠? A, B의 중점 1대1 내분점 누군지 알죠? X 둘이 더해서 2로 나누고 Y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값 기울기가 3이고 2,3을 지나는 직선 말해줘. 그게 문제에서 말한 수직 이등분선이지 뭘. 그렇지 않냐 지용아? 그냥 문제에서 말한 그대로인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해요? Y는 X 앞에 계수 3인데 너 X에다 2 넣는 순간 Y값 무조건 몇 나와? 3 나와야지. 2,3 지나니까. 됐어? 끝. 정리하시면 Y는 3X 마이너스 3 답이겠네요. 끝입니다. 됐을까요? 뭐야 없어졌어. 됐어요? 괜찮았어요 방금? 안 어렵지? 그래서 다시 우리는 그냥 기억해 주시면 돼. 직선 어떻게 했더라? 직교한다고? 수직이라고? 어떤 성질을 갖고 있지? 이거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명 과정을 앞에서 계속 보여드린 거고 증명 과정 납득이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 그럼 이제 외우세요. 외우세요. 2차 방정식이 근을 갖고 있지 않아요? 판별식이 0보다 작습니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똑같이 익혀주세요. 반복하시고 문제에서 물어본 상황 잘 보시고 그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 시원해. 이 자리다. 됐죠? 자 뒤로 갑니다. 교재 38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38페이지 대표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직선에 평행하고 직선이랑 평행하고 읽어야 돼요. 평행하대요. 평행하구나. 그리고 이 점하고 거리를 쟀더니 뭐야? 마사 콤마 2라는 이 점하고 거리를 쟀더니 루트 13이 나오는 직선이 있나봐. 너 그거 누군지 말해줘. 이 문제에서의 질문이네. 잠깐만요. 지금 문제에서 제시해준 직선이랑 평행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네가 알 수 있는 건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뭘 할 수 있을까 일단? 기울기는 알 수 있겠지. 맞아? 그러면 다시 문제에서 준 이 직선의 기울기 몇인지 말해볼까요? 기울기 몇입니까? 2분의 3. 2분의 3. 정답. 됐죠? 그럼 당연히 내가 구하려는 직선도 기울기가 몇이어야 돼? 2분의 3이어야지. 그러면 내가 아는 건 기울기니까 나머진 모른다고 하고 직선의 방정식 세워볼게. 자 앞에 보세요. 3x-2y 플러스 k는 0. 됐죠? 기울기 몇인데? 2분의 3. 나머지는 몰라. 그러니까 문자 k로 놓은 거지. 됐어요? 여기서 이런 친구들이 있어. 아니 기울기가 2분의 3이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선생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y는 2분의 3x 더하기 몰랑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 맞아, 네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계속 보면 점하고 거리 구해야 되잖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 우리가 y는 꼴에 이식을 쓰지 않는다고. 직선의 방식 일반형 쓴다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로 쓴단 말이야. 그럼 애초에 쓸 때부터 구조를 맞춰놓는 게 효율적이겠죠. 왜? 이렇게 쓰면 양변의 2를 또 다 곱해서 다 넘겨서 이렇게 써야 되니까. 아 그냥 몰라 여기 누군지 모르네. 아 몰라 K 해버리면 되지 뭐. 됐습니까? 빠르게 쓰자고. 따라올까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썼음 평행함 저점 4, 마이너스 4,2하고 거리 재보면 되잖아. 네? 질문? 자, 그럼 얘하고 마이너스 4,2하고 거리 재면 되잖아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씁니다. 제곱 더해서 루트 13분의 9 더하기 4니까요. x좌표 대입, y좌표 대입해서 절대값 씌우면 그게 거리.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플러스 k. 거리가 몇 나와? 얘가 루트 13이래. 끝. 됐습니다. 그럼 루트 13 이쪽으로 곱해서 넘겨버리면 절대값 k 빼기 16이 13이었어. 절대값이 있네요. 해석하면 되겠죠?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13이래. 그 말은 k 빼기 16이 풀마 13일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16 넘겨서 k는요 16 뿔마 13이 되겠죠. 위로 읽으면 k는 몇인 거야? 29. 밑으로 읽으면 k 몇인 거야? 3. 그래서 k는 29 또는 3이 오면 되겠네. 해서 답을 말해주세요. 3x 빼기 2y 플러스 29는 0 또는 3x 빼기 2y 플러스 3은 0 해서 몇 개? 2개. 됐죠?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왜 또 2개니? 라고 하면 이거야. 점이 하나 있거든. 4,2라는 점이 있거든. 그리고 내가 직선을 하나 그릴 거야. 평행한 직선이니까 직선의 기울기는 고정시켜 놓을게. 이렇게 그을게. 해서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13이네. 인 상황이거든. 근데 얘랑 평행한 직선이 요 밑에서 이렇게 그려져도 마찬가지 요 길이 몇이야? 루트 13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몇 개? 2개 다 얘기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2개를 전부 다 말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괜찮아요? 유린짱? 괜찮아요? 자, 우측으로 가시면 대표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앞에 개념에서 했을 이야기는 사실 아니에요. 앞에 개념에서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봐봐. 평행하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누군지 나와 있습니다. 자, 조심하셔야 되는 거 일단 말씀드림. 평행하지 않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건 없습니다. 왜? 한 직선이 있고 또 다른 직선이 얘랑 평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꺾여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딘가에서 만난다는 얘기지. 맞아? 그럼 이때 평행하지 않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몇이에요? 라고 말하면 몰라요야. 됐어? 왜? 그때 달라요. 받아들여? 그래서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그럼 지금처럼 평행하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왜? 내가 직선을 2개 그렸는데 이 두 직선이 평행하다고 하면 물어볼 거라고. 지용아, 너 이거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해봐. 하면 지용이 뭐 하겠어? 자 갖고 와서 이렇게 재겠지. 맞아? 그래서 여기요? 할 거라고. 그 다음 옆에 있는 하얀이한테 너도 가서 재봐 몇이야? 그러면 이게 갖고 와서 뭐해? 이게 재겠지. 맞아? 지용이 너도 재봐? 여기 와서 잴 거 아니야 이렇게. 그때 지용이가 여기서 쟀어. 하얀이가 여기서 쟀어. 지연이가 여기서 쟀어. 결과 어때? 다 똑같지 뭘. 평행하니까. 맞아? 그럼 이때 우리 MC 변이 와서 야 너 길이 재봐 했는데
얘가 자를 갖고 와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요. 이거 맞아? 아니야. 왜? 거리는 항상 어딜 재야 돼? 최단거리 재야 돼. 그래서 우리가 거리를 재려면 항상 이렇게 재야 된다고. 수직으로 내려야 된다고. 됐음? 여기서 재면 어떻게 해요? 수직으로 내리면 돼. 여기서 재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수직으로 내리면 돼. 어디서 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뭐만 하면 돼? 수직으로 최단거리 꽂아주면 돼. 그러면 이 길이 다 똑같다고. 맞잖아. 됐음?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다? 평행하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봐 라고 하면 사실상 여러분들은 두 직선의 거리가 아니야. 한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딱 잡아. 이 점에서 나머지 직선까지의 거리야. 됐음? 평행하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주세요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는 두 직선의 거리를 재는 게 아니라 한 직선 위에 있는 점에서 나머지 직선까지 그냥 거리 구해주면 돼. 그럼 직선 위에 있는 점 누구로 할 건데요? 라고 하면 얘가 되든 얘가 되든 얘가 되든 상관없어. 어차피 다 똑같아. 됐음? 그래서 결론.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루트 나왔대. 그럼 나는 두 직선 사이 거리를 어떻게 잴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두 직선 중에 한 직선에 있는 점을 네가 설정을 해줘. 그래서 그 점에서 나머지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돼. 끝입니다. 그럼 봐봐. 직선 두 개 있네. 자, 요걸로 갈게요. 요거. 첫 번째 직선 위에 있는 점. 어떤 점 잡을래요? 몇 컴마 몇? 첫 번째 직선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 중에 한 점을 네가 딱 설정해 줘야 돼. 그 점 좌표 뭐로 할 건데? 5,6 어때? 맞아? 5,6 어때요? 괜찮아? 0,1 어때요? 괜찮아? 싫은데? 저는 2,3 하고 싶은데요? 괜찮아. 상관없어. 왜? 등식을 만족하는 x, y 값 그게 이 직선에 있는 점들이잖아. 맞아? 근데 갑자기 여기서 저는 10,10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애들이 나오면 안 된다고. 왜? 10,10은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야. 대입하면 등호 성립 안 하잖아. 등호 성립하는 x와 y 값들을 얘기해야지. 그럼 또 이런다고. 선생님 너무 많은데요? 당연히 많지. 그래서 무수히 많은 점이 보여서 선으로 보이는 거잖아. 그 중에 네가 하나를 잡으라고. 누구 잡을래?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게 뭔데?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게 뭔데를 내가 잡아야 돼. 그냥 너무 많아서 못 잡겠어요. 아니야. 그냥 말하면 돼. 몰라. 그냥 선생님 10,10을 할래요. 괜찮아. 0,1로 할게. x에 0 넣으면 y 1 넣으면 등호 성립하는 거 맞잖아. 그럼 결론은 뭐야? 무수히 많은 점 중에 그냥 0,1이라는 점 지나니까 0,1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쟀더니 그게 몇이다? 2루트 2가 됐대. 라고 하자고. 됐음? 그러면 점 0,1하고 직선 x 빼기 y 플러스 k는 0하고의 거리를 재봤더니 결과가 2루트 2였습니다. 라는 식을 만들면 되지 뭘. 갑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제곱제곱도에서 루트 2분의 절대값 ax1 x좌표 대입하면 빵 되네요. by1 y값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네요. 플러스 k. 이거의 절대값. 그게 몇이다? 2루트 2다. 그럼 다시 절대값 x 빼기 1은 곱하면 4가 되겠죠. x 빼기 1의 절대값이 4래요. 그 말은 무슨 뜻? k죠. 미안. k 빼기 1은 풀마 4.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4니까. 그럼 k는 누구야? 1 뿔마 4. 그럼 k는 위로 읽으면 5, 밑으로 읽으면 마이너스 3이겠죠. k는 누구? 5 또는 마 3입니다. 라고 하시면 끝난 거야. 됐어요? 계속 들으시면서 생각해야 돼. 와,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가 아니라 그냥 편하게 문제에서 말했네? 이 표현이야? 그럼 이거밖에 없잖아. 맞아. 이걸 굳이 막 정리해서 야 이렇게 되잖아 할 필요가 없다고. 편하게 보시면 돼요. 대신 공식 외우시고.
외우실 때 꼭 어떻게 나왔는지 증명과정 보시고.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잘 이해해 주시면 돼. 그러면 도형 쪽은 진짜 너무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야. 그냥. 네. 자, 그러면 뒤로 가보겠습니다. 대표 유형 3번입니다. 대표 유형 3번입니다. 예? 아니요, 직선만 끝내면 그냥 끝내려고요. 자, 문제 봐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뭘 구해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뭐 필요해요? 밑변이랑 높이. 그럼 밑변이 누구고 높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밑변 구해야 되겠네? 높이도 구해야 되겠네? 근데 밑변 누구고 높이 누군지 지금 보여? 안 보여. 그럼 뭐해? 보일 수 있게 만들어. 어차피 삼각형이잖아. 됐지? 그럼 만들어서 내가 계획을 세우면 돼. 좌표 평면을 이쁘게 그려서 여러분들이 점을 찍고 얘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이죠. 예를 들면 마이너스 1,4 요게 A점이래. 2, 마이너스 1 이게 B점이래. 4,1 이게 C점이래.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한 삼각형이 있는 거야. 나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야. 그럼 봐봐. 어디를 밑변으로 할 건데? AB? AC? BC? 어디? 내가 결정해야지. 맞아? 왜? 밑변이 누군지 결정해야 높이를 말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 나 A에서 B까지를 밑변으로 할 거야 라고 하면 높이는 뭐가 돼? 점 C에서 직선 AB의 수선. 됐음? 이게 높인 거잖아. 맞아? 아니야, 나는 AB 밑변 안 할래. 뭔가 좀 지저분해 보여. 나는 BC를 밑변으로 할래. 그럼 BC를 밑변으로 놓는 순간 높이는 뭐가 돼? 점 A에서 BC의 수직으로 내리꽂은 수선. 얘가 높인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 구해줘 라고 말했을 때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요. 맞아. 그럼 문제에 맞게 얘기해야지. 밑변이 누군데? 몰라요. 왜 몰라? 셋 중에 하나 말하면 되지. 밑변을 말해야 높이가 나온다고. 내가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뭔가 해야 그 다음 실마리가 나온다고. 그럼 밑변 누구로 놓을래? 결정해야 돼. 그럼 높이가 나올 거야. 그럼 밑변과 높이 구해서 우리가 넓이 말하면 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또 있어야 돼. 내가 지금처럼 BC를 밑변으로 놓을 거야. 그럼 밑변 길이 말할 수 있습니까? 점 B하고 점 C하고 두 점 사이 거리가 밑변이잖아.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두 점 사이 거리. 그럼 높이는 어떻게 말해야 돼? 점 A에서 직선 BC까지의 거리잖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맞아? 그러려면 또 뭐가 필요해? BC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도 필요해. 왜? 직선하고 점하고의 거리를 구해야 되거든. 납득이 돼요? 납득이 돼? 그러니까 봐봐. 처음에 어려운 아이디어 아니야. 삼각형의 넓이래. 밑변 높이 있으면 돼. 밑변 높이 누구로 할 건데 네가 결정해. 뭐가 돼도 상관없어. 그럼 대신 결정했으면 밑변 구해야지. 두 점 사이 거리. 높이 구해야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러면 답 나왔잖아. 계산하면 되잖아. 됐죠? 자, 밑변 어디로 놓을 거예요? BC? 여러분들 밑에 딱 보니까 지금 밑에 풀이에서는 선분 BC를 밑변으로 놓고 문제를 풀었지. 그럼 난 다른 거 할 거야. 그래? AB로 하자. 똑같이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할게. AB를 밑변으로 하고 AB를 밑변으로 하고 점 C에서 직선 AB에 내리꽂은 요 길이를 높이라고 할게. 좀 다르게 해야지. 그러니까 뭘 해도 상관은 없다고 어차피. 그럼 첫 번째 밑변 길이 AB 두 점 사이 거리 필요하죠. 밑변 길이 구합니다. 두 점 사이 거리 X 길이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더해서 루트 34. 이게 AB 길이. 됐죠? 그럼 두 번째 높이가 필요하네. 높이는 점 C에서 AB 두 직선, 두 점을 연결한 직선까지의 거리가 필요한 거지. 그러려면 또 사전 작업이 필요해요. 뭔데? ABE은 직선 방정식 필요해. 그럼 직선 방정식 뭐 말하면 되지 뭘. 기울기 말하면 되잖아. x끼리 뺀값 분의 y끼리 뺀값. 기울기 몇입니까? 2 마이너스 빼기 1 3분의 마이너스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5. 됐잖아. 기울기. 지나는 점 누군데? 뭐 마이너스 1,4 지나는데 y는 마이너스 3분의 5에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y는 무조건 4 나와야 돼. 됐잖아. 그럼 직선 방정식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걸 일단 전개하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5x. 전개하면 마이너스 3분의 5에서 4를 더했네. 플러스 3분의 7. 분수라서 너무 싫은데 3을 다 곱하고 넘겨버려. 그럼 5x 플러스 3y 빼기 7은 0이네요. 됐잖아. x, y 상수순으로 쓰면 됐잖아.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이 직선하고 점 C 4,1하고 거리 구하면 되는 거 아님? 그러면 높이는 제곱 더해서 루트 25 더하기 9 34분의 자, 점 참고로 4,1하고의 거리죠. x자리에 4 대입하면 20 y자리에 1 대입하면 플러스 3 빼기 7의 절대값. 그럼 루트 34분의 몇이야 이거? 17. 됐습니까? 이렇게 되겠지 뭘. 그럼 결론. 17이 아닌가? 16. 16. 됐죠? 그럼 결론. 넓이 어떻게 구해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럼 약분됐네? 약분했네? 몇이니? 8 답이네. 됐잖아. 해서 그냥 구하시면 돼 지금처럼. 저는 밑변을 A, B 말고 B, C로 놓으려는데요.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됐을까요? 됐어요? 그래서